네. 심플 강력한 승리의 전략. 저자는 리사 보델이라는 미래학자고요. 혁신 전문가이면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기업가 조직혁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 퓨처싱크라는 기업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저서로는 킬 더 컴퍼니, 또 심플 강력한 승리의 전략 등이 있습니다. 심플 강력한 승리의 전략은 오늘날의 기업 세계에서 수많은 비생산적인 업무에서 좌절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리더들과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썼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복잡성은 기업의 혁신과 적응력을 말살한다. 반면 단순화는 빠른 시간 내에 당신에게 경쟁 우위를 부축해준다. 이 책을 읽은 개인과 조직은 중복된 일을 제거하고 명료하게 소통하고 단순화를 습관화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어떤 업무가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업무가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가치 없는 일이 사라지면 우리는 과도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나고 권한을 부여받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1장 괴물을 만들어내다. 인생은 참으로 단순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 공자가 했던 말씀이고요. 모든 일을 다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느라 정작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심도 있게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단순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한 후 다음 일로 넘어가는 방법이 멀티태스킹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집중하는 증거는 넘친다. 기술은 따분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렸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양가 없는 회의에 소모한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투자할 시간을 희생한다. 계획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변화 후 시대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제도를 과감히 버리기보다 기존의 업무나 프로세스 위에 새로운 것들을 더해 나가고 싶은 그릇된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2장 복잡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류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실패해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의다. 데이브 벨이라는 분이 말씀했고, 인류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실패해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브 벨이가 했던 얘기가 반복됐네요. 단순화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능한 최소한으로 단순화된 일은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 문서의 양, 제품의 특징, 기능, 서명, 요구사항, 기타 여러 장애물이 최소화된 상태를 말한다.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한 한 반복적으로. 단순화된 일은 반복하거나 범위를 조정하기 쉽다. 또한 한 번으로 끝나거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으며 다른 사람도 되풀이해서 수행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접근하기 쉽게. 단순화된 일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다. 외부 사람들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두려움의 정서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복잡성을 유발하지만 두려움과 방어적인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복잡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확고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게 살아간다. 무슨 일이든 너무 복잡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복잡성은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갈수록 문제를 악화시킨다. 단순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3장 복잡성 측정하기.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일수록 프로세스나 규칙이 많다. 이런 쓸모없는 프로세스와 규칙은 매일의 업무에 압박을 주고 복잡성을 불러일으킨다. 복잡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몇 가지 경고 표시. 너무 많은 또는 그런 결제 프로세스, 그다음에 고객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회사의 것들을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지 좌절하게 만드는, 또는 과도한 협업, 너무 잦은 규칙 변경, 난해한 업무, 수수께끼 같은 규칙, 야거의 전시회. 저도 약간 혁신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할 때 막 여러 가지 변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단순함, 선의 진실이 없는 곳에서 위대함은 존재하지 못한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고요. 당신이 낭비하는 시간은 기술을 연마하고 재능을 닦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만일 당신이 소중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고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매일 아침이 얼마나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겠는가. 편안하고 독립적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샤워라는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자유롭게 방치함으로써 내적인 의식의 흐름이나 몽상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환경을 단순화해서 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면 상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조직 내에 어느 정도 업무적 체계는 필요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향한 최선의 길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생긴다. 복잡성은 스트레스를 불러올 뿐이다. 복잡성을 쳇바퀴 위에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예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자사의 모든 항공기를 보잉 737 기종으로 통일했다. 단일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정책이 놀랍도록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일단 기술자들의 한 기종의 항공기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부품도 단일 종류 비행기 부품만 재고로 보관하면 되지요. 만약 항공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수리할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다른 편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모든 일이 매우 간단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수년간 고객 만족에 관한 3관왕, 즉 정시운항, 수화물 처리, 고객服務만 비율해서 가장 우수한 항공사의 영예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이 기사선 같은 다른 항공사들을 제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최고 항공사로 선택한 것이다. 이 항공사가 또 했던 게 그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15초인가요? 고객과의 그 딱 마주쳤을 때 15초인가 15분인가 그거 가지고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잡성은 기업을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게 만들지만 단순화는 반대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객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복잡성을 제거하고 직원들을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창의력도 높아진다. 또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가 향상되고 이중률이 줄어들면서 보다 건강한 노동력이 확보된다. 단순화는 우리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든다. 오로지 직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새롭고 황홀했던 그 시절, 불가능한 것들이 모두 가능해 보였던 그 시절로 데려가 준다. 5장, 단순화가 해답이다. 단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 뒤에는 단순함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리더가 존재한다. 마그릿 몰로이라는 분이 말씀하셨고요. 단순화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리더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며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조직의 단순화의 기풍을 도입하고자 하는 리더들은 솔선수범해서 단순한 행동을 입증하고 위임하고 강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업무 환경조차 단순화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부하 직원들에게 단순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순화를 지향하는 리더들의 6가지 특징. 첫 번째가 용기이고요. 현재 상황에 기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도 거부감이 없다. 그리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미니멀리스트. 당신은 더 적은 것의 가치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업무나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모든 시안에 접근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가? 이거 미니멀리스트는 요즘에 그 TV에 보면 가정 살림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뭐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에 집안을 좀 단순화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거고, 정돈은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정돈이잖아요.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집안을. 그다음에 결과지향, 단순화는 단지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니다. 당신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단순화를 필요로 하며 분명한 결과와 책임을 선호한다. 집중력, 당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끈기 있게 관철해 나간다. 사람들은 반대로 곧 당신 자신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 솔선수범, 당신은 스스로 한 말을 실천한다. 단순화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결단력, 당신은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 합의 위주 문화가 불필요하게 업무를 지연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단순화를 위한 도구, 조각가는 필요 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떼어냄으로써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든다. 조각이란 제거의 과정이다. 엘버트 허바트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화의 5단계. 인식, 복잡성이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조직에 가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인식함으로써 단순화의 여정이 시작된다. 판단, 일단 복잡성의 피해를 인식한 후에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업무 분야나 특정 과업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단순화의 기회를 판단한다. 우선순위 결정, 단순화의 기회를 판단한 후에는 시간과 가치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 기회들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즉 어떤 복잡성이 우리의 업무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어떤 문제가 뿌리 뽑기 가장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단순화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행, 기회를 평가한 다음에는 단순화를 실행에 옮긴다.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실험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오타가 수정한다. 이 과정에는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또 어떤 경영진의 단순화 지향 사고방식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습관화, 단순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일생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이자 구성원들이 모든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단순화를 조직 문화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화의 목적과 혜택을 알리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단순화가 습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순화를 위한 50개의 질문. 이 50개의 질문은 그 가치가 있나, 최소화되어 있나, 이해할 수 있나, 반복적인가, 접근하기 쉬운가, 이 5가지 질문을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50개의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집어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지고.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그런 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작동한다. HBO의 국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회의 시간에 제한을 둔다. 지정된 게시원이 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회의가 훨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참석자들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45분만 회의한다. 직원들이 시간에 맞춰 다음 회의에 참석하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45분으로 표준화하라. 시간 관리 결과 중심적인 해결책을 만든다. 회의 참석자들이 불평만을 늘어놓을 때 당신은 이 대화를 통해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오전 시간에 집중하면 하루가 편하다. 매일 오전에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에 집중하면 나중에 예상치 않은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오후를 망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잭 웰치, GE의 CEO였던 잭 웰치가 그 CEO로 있을 때, 회장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 그런 일들이었죠. 이렇게 그 병목학상을 없애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서 GE의 그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을 했던 그분이 쓴 책 중에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인가?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추가할 때마다 하나를 없앤다. 황금률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의 시간에 대해 존중을 표현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들을 세시간하게 재검토하라. 실장 단순화를 위한 전략.
불필요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단순화의 능력이다. 한스 호프만. 가장 성공적인 경영자들은 자신을 최고 경영자인과 동시에 최고 단순화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화는 봄날의 대청소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최소화되고 이해하기 쉽고 반복적이거나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는 욕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가꾸어지고 뿌리 내려야 한다. 단순화는 우리가 매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매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문화에 스며들어 회사의 정신적인 기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탁월한 리더는 나무 각기의 다른처럼 섬세하게 가지치기를 한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 결국 전체적으로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동 강령해서 이렇게 9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업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인파워먼트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긴급 상황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일이 불필요하다면 거부하고 타인과 소통할 때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명료한 언어,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문서, 회의, 대화를 간결하게 처리하겠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의 양을 줄이고 과감하게 결정하겠다.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승인 없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의 범주를 좀 확대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언제나 필요하다면 언제나 놓으라고 말하겠다. 이런 9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해 줬습니다. EOS는 제거와 아웃소싱 간소화라는 그 머리 글자를 말하는 건데요. 단순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길잡이 삼아서 복잡성의 문제를 공략하라. 시간을 재고 관리하라.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적고 각각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살펴보라. 그 다음에 해로운 사람들을 피하라. 저희가 이제 뭐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일을 하다가 일을 좀 부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었어요. 결국은 일을 해주고 돈도 못 받고 지금 몇 년째 뭐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하면 그 해병대 출신인데 입에서 그 막 엄청난 양념들이 쏟아지나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막 심장박동이 올라오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하루에 2가지를 실천하라. 오늘 하루에 이루고 싶은 2가지 일은 무엇인가? 2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면 옳은 선택을 하고 방해꾼들을 피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동화하라. 지금 당장 버려라. 수신을 거부하라.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줄여라. 오래된 이메일과 계정을 없애라. 자신만의 단순화 강령을 만들어라. 무언가를 없애는 실험을 하라. 8장 새로운 승부를 시작하라. 단순하면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업적이다. 누군가 아무리 많은 수의 음표를 연주하고 또 연주해도 결국 예술의 극제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함이다. 쇼팽이 했던 말씀입니다. 성공의 열쇠 7가지인데요. 단순화를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라. 단순화 프로세스의 내용을 분명히 정의하고 소통하라. 단순화를 끄는 소규모 핵심 조직을 운영하라. 모든 일이 아닌 소수 일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라.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함께 활용하라. 단순화 리더를 양성하라. 시작하라. 네. 하나 더하기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이기, 솔선수범하기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용하기는 이 책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소비되는 시간들로 인해서 잃어가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제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고 풍요와 기쁨, 깊이가 있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단계별로 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PPT 작업해 놓은 게. 그거를 좀 한 4분의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줄이는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명료하게 그냥 알아볼 수 있게 굵직굵직한 것들로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뭐 따로 첨언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미없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